모든 위대함은 질문하는 데서 비롯된다. 난 무엇이든 묻는다. 무엇이든 묻는 자, 묻자 최대환.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 난 모든 걸 쉽게 알려준다. 쉽게 알려주는 자, 쉽자 김기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묻자 최대환. 쉽자 홍기빈입니다.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위한 범국가 프로젝트 K-뉴딜에 대해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쉽게 말해 K-뉴딜. 오늘이 시즌1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쉽습니다. 자, 총 6회에 걸쳐서 K-뉴딜의 역사적인 배경과 정책, 방향, 또 핵심 내용 등에 대해서 가능한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쉽자 홍기빈 소장과 함께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하셨는지 알아보고 또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자, 그동안의 퀴즈를 저희가 한 번에 한 문제씩 내드렸었는데 오늘은 무려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개인데? 다시. 조금 헷갈리면 3번. 전혀 모르겠다. 이러면 4번을 찍어요. 아, 그런 그래서 뜻이었구나. 조삼모사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여러분께 K-뉴딜에 대해서 과연 쉽게 잘 설명을 드렸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신지 퀴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국민 퀴즈.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4개 보기 중에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찍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씩은 다뤄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답률 100%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한 경제 정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핫딜, 2번 자유방임주의, 3번 기본소득제, 4번 뉴딜. 네.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 뉴딜이죠.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 뉴딜인데요. 자,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6.3%의 정답률을 보여주셨네요. 의외로 1번 핫딜이 핫딜이 1.9%가 나왔습니다. 네, 2번과 3번도 0.9% 나왔고요. 어쨌든 96.3%면 거의 100%라고 그렇죠. 저희는 생각하겠습니다. 자, 홍 소장님, 우리가 2회 때 K-뉴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봤거든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난관을 뚫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경제 정책도 아닌 이 바로 미국의 뉴딜 정책을 모델로 한 이유, 네. 요거 다시 한 번만 좀 간추려 주시죠. 그 30년대 세계 경제라고 하는 게 큰 위기 상태였었지요. 네. 나라마다 여러 가지로 대응 방식이 달랐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파시즘도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죠. 빠진 경우. 막 상황이 급하니까 막 힘으로 때려잡자 막 네.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한 그런 것도 나왔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견지한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힘을 원동력으로 해가지고 사회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이 뉴딜에서 높게 평가할 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성숙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게 폭력적인 방식이거나 일방적인 방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을 모델로 삼고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사회를 함께 바꿔보자. 이런 의미로 K-뉴딜이 됐던. 그렇습니다. K-뉴딜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될 것 민주주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퀴즈 들어갑니다. 준비되셨죠?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K-뉴딜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2020년 7월 14일에 확정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땡땡 괄호를 위해서 마련한 범국가 프로젝트다. 아닌 것은입니다. 1번 대한민국 대전환, 2번 백신 개발, 백신. 네. 3번 경제 회복, 4번 사회 안전망 확충. 정답은 2번 백신 개발. 요건데 48.7%, 한 50% 정도. 네. 제가 괜히 양념을 쳐갖고. 그렇습니다. 양념을 친 게 아니라 고춧가루를 뿌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48.7% 맞춰주셨고요. 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K-뉴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홍 소장님, K-뉴딜로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회복하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
한 번만 되짚어 주시죠. 30년대 뉴딜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정부가 재정을 많이 확충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펼쳐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K 뉴딜은 그거보다 복합적입니다. 디지털로의 산업 전환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다가오는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그린 뉴딜이 있고 또 사회를 지키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들을 결합시키는 것에 이 K 뉴딜의 핵심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0년대보다 좀 더 복잡하고 복합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문제가 중요하고요. 하나 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고 단순히 경제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사회를 새로이 건설한다, 사회를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그렇죠. 그리고 석탄 에너지 사회에서 대체 에너지 사회로. 그렇게 넘어가는 대전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K 뉴딜의 세 가지 중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3번이었고요. 화이트 뉴딜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59.7%, 한 60% 가까운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우리가 1회부터 다뤘던 내용이죠. K 뉴딜의 세 가지 축, 디지털,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였습니다. 자, 홍 소장님, 이 세 가지가 K 뉴딜의 핵심 요소가 된 이유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예. 산업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 때문에 지금 생태 위기가 오고 있는, 자연이 급격하게 파괴되는 문제가 있고, 산업이 변화하면은 자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도 큰 위기에 처합니다. 막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가족 관계가 해체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순탄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확립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긴밀하게 붙어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 전환으로서의 디지털 뉴딜, 자연과의 관계로서의 그린 뉴딜,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의 사회 안전망 강화,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이 어차피 이루어질, 그리고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당겨진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이었던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자, 그동안에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퀴즈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쉽게 알려주는 자, 쉽자 홍기빈 선생의 쉽게 말하자면 순서입니다. 그동안에 못다한 이야기, 지금 왜 K 뉴딜이 필요한지, 또 성공하려면 정부와 민간, 국민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쉽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요. 시작해 주시죠. 조금 우리 시야를 넓게 가져가지고요. 우리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몇만 년 동안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크게 한번 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2,000년 전에 아하. 인류가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고 이른바 농경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이 1만 년 전에 시작이 된 건데 지금부터 200년 전에는 어떤 농경혁명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산업혁명인데요. 산업혁명이 200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전 10,000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변화가 벌어져서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늘고 지금 2100년에는 110억 명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 110억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함께 그럼 자동차도 타고 음악도 듣고 그래야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21세기의 도전인데요. 적응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 전체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생태계조차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크나큰 도전입니다. 여기서 선택의 여지가 없고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끊겼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길밖에 없는데 몇만 명, 몇천만 명, 몇십억이 함께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K 뉴딜의 역사적,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쉽자 홍기빈 선생의 명강의였습니다. 자, 그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K 뉴딜 웹사이트에 소중한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동안에 올라왔던 응원 메시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1367님,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어려움을 뚫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순간까지 응원합니다. K 뉴딜 파이팅! 네, 마트모님,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뚝심 있게 나가서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새싹님,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K-뉴딜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향수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축을 중심으로 쭉쭉 뻗어나가길 응원합니다. K-뉴딜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쭉 메시지를 보면서요. 이제 우리도 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앞으로 가야 한다는 어떤 열망 같은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의 모든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결코 그 이후의 시대는 그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새 시대를 잘 열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쉽게 말해 K-뉴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홍 소장님, 그동안 벌써 그동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네요.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배운 게 너무 많고요. 무엇보다도 이걸 갖다가 제 가슴에 품고 있던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K-뉴딜이 뭔지 쉽게 오늘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K-뉴딜은 쑥쑥이의 미래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쑥쑥이요. 네, 쑥쑥이는 올해로 이제 4살 된 제 딸의 태명이었습니다. 네, 제 딸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모습이 돼 있을지 우리가 K-뉴딜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홍 소장님 정리해 주시죠. 예, 저는 새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옛날 느낌도 나고 좀 사이비 종교 같은 생각도 드는데. 교주님 느낌 드는데요. 예, 사실 우리 민족이요, 저 19세기에 우리 동학이 있고 그 민족 종교들이 나올 때부터 이 천지개벽이다라든가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지금 21세기에 이 K-뉴딜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으로 줄이자면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내고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쉽게 알려주는 자, 쉽자 홍기빈 선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K-뉴딜.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번 뉴딜.